한국 사진가론 현일 영편을 시작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사진관 문화에서 시작된 이 땅의 사진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재료들이 일본에서 들어왔고 사진술 역시 일본 사진가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 척박했던 불모의 토양에서 그나마 훗날 자강의 조선 사진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었으니 돌아보면 어려웠던 그 시절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사진 문화를 읽었던 듯합니다. (1900년대를) 전후로 훗날 한국 사진의 1세대 주역들이 태어납니다. 1899년 안성에서 신낙균, 1903년 서울에서 현일영, 1903년 평양에서 서순삼, 1905년 서울에서 이혜선, 1907년 서울에서 정해창이 태어납니다. 이 가운데 일본 유학파는 신낙균, 현일영, 서순삼, 정해창이며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일본인들에게서 사진술을 배우죠. 오늘의 주인공 현일영은 1903년 1월 20일 종로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는 현봉이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넉넉한 삶으로부터 좋은 교육과 함께 결혼도 일찍 하게 되죠. 1922년 서울 매동상업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 뜻을 품고서 종로 2가 있는 YMCA 영어반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고서 1926년 만주로 가서 일본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현일영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하여 일본 신문사들이 주최하는 공모전에 여러 차례 입상하자 1931년 만주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죠. 그러나 큰 반응을 얻지 못하자 돌연 회사를 사직하고 경성으로 돌아와 종로 2가의 현일영 사장을 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호련히 사진관을 처분하고 동경으로 건너가 오리엔탈 사진학교에 입학하여 6개월 동안 사진술에 매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전반부입니다. 동경에서 사진술을 터득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와서 충무로에 또다시 현일영 사장을 열었던 1936년까지가 현일영 사진의 전반부에 속합니다. 후반부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보신 사진들이 전반부 사진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진들 1945년 경축행사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만 해도 사진술에 능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관에서 초상사진에 능한 사람은 많았지만 라이카를 들고 보도사진을 찍은 사람은 극소수였죠. 이제 보실 사진들이 50년대 이후 후반부 사진들입니다. 당시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주관적 사진이 등장합니다. 후반부 사진에 대해 박주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일영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고독한 탐색을 보여준 최초의 사진가다. 당시로서 볼 수 없던 톡백일기 형식의 사색적 영상 언어를 추구했다고요. 박병종 교수는 후반부 사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로서 생각기 어려운 일반 사물에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투영시킨 주관적 언어성의 독자적 사진 세계를 구축한 사진가였다고요. 이 땅의 사진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일영을 높이 평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저런 주관적 감각과 감성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앙드레 케르테츠 이후 서구 사진에 등장한 퍼스널 비전이죠. 무엇보다 저런 사진을 찍으려면 내적 침잠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사물에서 시대의 상징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삶이나 세계를 투영하는 현대성에 대한 인식이 내재 있을 때 가능한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이상이나 박일환 또는 김수영 같은 작가주의 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 시절 주류 사진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주류 사진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전쟁 이후 고단한 삶들을 찾아다닌 사실주의 사진이거나 하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어 공모전에 출품하는 유미주의 사진들이었죠. 바로 이 같은 사진이 현일영의 작가주의가 잘 드러난 사진입니다. 분단과 이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리 은유적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시 현일영의 스토리텔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분단과 남북 이산에 대한 것. 둘째는 문명적 시간과 현대성에 대한 것. 셋째는 당면한 삶과 한국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역시 놀랍습니다. 시계와 인력을 통해서 현대라는 삶의 시간성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고로 치는 현일영의 사진입니다. 종로 어느 다방에서 찍었다는 쓰레기통 아리랑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현대성의 표출입니다. 거리사진과 풍경사진에 매몰됐던 6, 70년대 한국사진에서 이런 현대사진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주의 정신과 자아와 세상을 통찰하는 현대성 말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암실 포토그램입니다. 1920년대 말레이와 모올리나기에 의해 등장하지만 우리는 현일영에 의해서 선보여집니다. 이 사진 역시 현대성을 표현합니다. 시계를 찍은 사진은 현일영 말고도 있었지만 지금 몇 시인가를 말하는 사진은 현일영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현일영의 시간의 초상입니다. 저 사진에서 맨 좌측이 현일영입니다. 1945년 중앙청 앞이죠. 이 사진 역시 역사적입니다. 1903년에 태어난 동갑내기들입니다. 맨 좌측이 현일영, 가운데가 박피로, 맨 우측이 서순삼입니다. 이들이 한국사진의 초석을 마련한 1세대 중심인물입니다. 물론 현일영 사진에 대한 아쉬움도 상당합니다. 우선 전쟁과 피난 그리고 부주의로 프린트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네거티브 필름이 남아있을 뿐인데 다행히 1984년 4월 주명덕, 최인진을 비롯한 후학들이 서울 한마당 갤러리에서 개최한 현일영 사진전을 통해서 마주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여느 사진가보다 현일영은 신비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많지 않은 네거티브 필름과 소수의 사람들이 관람한 전시, 또 구전으로 전해지는 현일영의 사진 세계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1964년 중앙공보관에서 개최된 현일영의 갑전 팜플렛입니다. 그는 1931년부터 1964년까지 총 10차례 개인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진가 현일영 편이었습니다.